여당이 된 민주당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모두 불발이 됐던 그런 법안들인데요.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그런 걸림돌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요, 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푸념 섞인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3년 만에 여대 야소로 뒤바뀐 뒤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그리고 최혜병 의혹 관련 특검 등 이 3대 특검법을 한 번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이 거부권에 막혀서 이 처리가 불발됐던 그런 법안들이었는데,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이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처벌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 수사 인력을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사건이 수습 국면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란 사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사 기간을 더 늘리긴 어렵고, 사람을 늘려야지 그럼. 그러면 사람을 늘리자 해서 오늘 수정안 내서 사람을 늘려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람 몇 명? 충분히 늘리려고 합니다. 파견 검사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도 10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야 돼요. 세계 특검에서. 검찰청이 한 2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 국무회의 공포하고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네.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이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 건 이제 야당의 어떤 책임이다, 의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워낙 의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 독주, 이른바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특검법 처리는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과거에는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마지막 견제마저 사라진 겁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대 여당인 이 민주당이 입법 독재에 나섰고, 내란 특검은 정치 보복을 흐를 수 있다는 식의 비판을 앞세우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친윤, 비윤, 친한 이렇게 나눠져서 여당 시절부터도 계엄 등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대우로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 과연 그게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요.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놓고서 지금 개파 간의 갈등도 지금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 내란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법 중에서 특히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국민의힘은요, 우총을 통해서 이른바 이 3대 특검법, 그다음에 검사징계법 반대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채택하기는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을 통해서 계엄 등에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그동안은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를 두고서 목소리를 내는 걸 자제해왔었지만 이제는 다를 거란 전망을 내놨고요. 특히 이번 특검법 표결이 친한계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과거 특검법 표결에서 6표를 넘지 않았던 걸로 추정됐던 국민의힘 찬성표 규모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친윤계로 꼽히면서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 각각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엇갈리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고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입법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훨씬 강력하고 잔인한 정치 보복성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란 특검법, 그리고 최상민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럼 의원님도 한 표 찬성표를 던지시겠다 이런 뜻이시겠네요. 아이고, 당연한 말씀을 왜 또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이었던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었는데요.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또 이 대통령 당선 첫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당선 첫날부터 거대 여당이 사법부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가 열렸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년 4명씩 증원해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전원이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어제 법사위를 둘러싸고 나온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45년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입법의 어떤 대상자 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쪽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 출석한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 민주당의 이 대법관 증언 관련 법안을 조목조목 작심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직접 언론에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등은요, 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이 법안 소위 회의록을 확보를 했다면서 배형원 법원 행정처 이 차장이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 차장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은 이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공론화하는 과정이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또 이 단기간에 대법관 다수를 새로 임명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요, 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대법관 증언에 관련해 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하고 또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거는요,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내의 소수 의견이 이 민주당 다수 의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법안 표결을 강행까지 했다. 지금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사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신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고요. 다음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 역시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면서 이 속도 조절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희승, 서영교 의원이 법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1년에 4명씩 쪼개서 증언하는 형태로 법안을 바꿔 대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고요.
이런 모습이 향후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의회 독재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좀 신중론이 나와서 그럴까요? 결국 민주당 오늘 오후에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방탄 입법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법관 증언이 담긴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는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당내에선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는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에서라도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란 강경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법원 조직법에 관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내에서는 소통이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법원 조직법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 걸립니다. 그것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혁의 과제들이었습니다. 향후 본회의가 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되면서 통과시켜내는 것이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그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국회 의장과 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얼굴을 마주한 오찬 자리에서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시도 이걸 주장하면서 정면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하는 구태 정치를 했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김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민주당이 5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이 법원 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대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등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안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은 그 민주당 인사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제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